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네. 친필 편지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고요. 네. 그 계몽녀죠. 나는 계몽녀 김계리 변호사의 그 사진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서인데 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내용보다는 저 편지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은 원래 이제 모스탄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 모스탄 전 이제 대사죠. 예, 전 그 특사. 유엔 그 예. 대북 특 저기 뭐 대북 특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형사 사법 대사 미국에 미국의 요거를 사법대사.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리버티 대학교 교수입니다. 모스탄 교수가 방한을 했고 해갖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해갖고 접견 신청을 했는데 특검에서 지금 접견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어저께 원래 이제 윤석열 모스탄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던 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못 만나게 한 거죠? 그 특검에서 어떤 이유를 밝혔는지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이분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미국 공화당의 최대 큰 행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행사에서 모스탄 저분이 연설하는 영상을 봤어요. 네. 영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 칭찬하고 뭐 네. 팬이다 이런 그 지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쨌든 미국 정계 쪽에 한국 관련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커멘테이트 그룹 그렇죠. 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를테면은 왜 자기가 이제 네. 외국과의 여러 관계를 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 그렇군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스탄이 한국 하면은 연상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워싱턴 정가에는 한국계가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모스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스탄 정도의 인물이 예. 어떤 뭐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서 또 부정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라면 저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스탄은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사법적인 지금 저기 고소 고발 경찰에 고발이 됐죠.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지난번 최근 어느 이제 자리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네. 과거 청소년 시절 네. 어떤 범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맥락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증거는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록을 입수해 보니 혹은 내가 어떤 증언자를 만나 보니 이런 얘기를 갖고 해야 되고 저는 부정투표도 마찬가지,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증거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증거도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들었다 지금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모스탄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음모론자라고 지금 분류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위키피디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위키피디아를 딱 모스탄을 치면은 구글에 모스탄을 치면은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스탄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이자 외교관, 음모론자이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의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재직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반적인 커리어는 미국의 엘리트예요. 이민간 엘리트로서 교수이고 외교관이고 이 법학자인데 거기에 언젠가부터 지금 음모론자라는 게 공개백과사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개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력에 들어가가지고 음모론자다라고 이게 달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음모론자야라고 확언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모스탄은 음모론자. 그렇죠. 라고 쓰기 시작한다면 그게 그냥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음모론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는 모스탄 이 교수의 주장이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모스탄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라든가 지금 또 미국 정가에서
모스탄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느냐 이걸 그쵸.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떤 뭐 어. 파탄 내지 파국 갈등의 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저 얘기들이 나와요. 아 그분이 이분이 그냥 지금 보면은 위키피디아나 그다음에 네. 특검이나 오늘 아침 한겨레 이런데 보도 보면은요. 네. 그냥 뭐 정말 약간 좀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사람처럼 있죠. 취급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특검에서 못 만나게 했다 네. 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예. 미국에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지금 주한 미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주한 미대사 뭐 유력한 3명 중에 1명이다. 아 진짜요? 2명 중에 1명이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야 그러면 한겨레 기사 큰일 났네. 한겨레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네. 부정선거론 모스탄 윤 만남 불발 내란 특검 접견 금지 이런 기사 붙었고 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모스탄 함께 감옥에나 살아라 접견 비판 본물 아 진짜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모스탄 너도 감옥 가라 이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망상 빠진 윤석열 모스탄 함께 감옥이나 살아라 접견 비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 접견을 막으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정도 미국 정가에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야 되는 이슈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스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를테면은 모스탄은 외교 경력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글로벌 형사 사법 대사를 했지만 이거는 미국 이제 행정부에서 글로벌 사법 대사로 일한 거고 국가가 예. 국가 간끼리의 이런 외교적인 정말 프로토콜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여기서는 잠깐 볼 게 이제 트럼프의 대사 임명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마가의 강력한 지지자들을 어떤 나라의 대사로 보내서 그 나라의 정치를 휘젓는 경향들을 지금 네. 보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닉 애담스 같은 경우에도 네. 말레이시아 대사로 최근에 지명된 맞습니다. 사람이죠. 이 사람 호주 출신인데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또 강력한 반무슬림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말레이시아 대사래요? 반무슬림이 아니라 반여성 정서를 갖고 있고 무슬림에 관해서도 약간 편견적인 태도를 갖고 예. 있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근데 이 사람 지금 말레이시아 대사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트럼프 자체가 대사를 지명함으로써 그 나라와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대사를 지명함으로써 그 나라와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는 앞으로 미국의 주한 미 대사를 네. 어떤 사람을 지명하느냐에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그냥 뭐 지금 관세 협상 각국별로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어떤 트럼프가 그 나라의 해당 국가의 정치를 네. 바라보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입장이 네. 관세 협상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그 브라질이잖아요. 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나하고 친한 내가 존경하는 보우소나르를 네. 마녀 사냥해가지고 맞습니다. 룰라가 맞습니다. 그 룰라가 1.8%로 겨우 이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룰라가 1.8%로 겨우 이기고 나니까 네. 보우소나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의회를 막 점령하고 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였던 거 비슷한 행동을 보였는데 네. 이 트럼프는 브라질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선거로 뽑힌 룰라보다 네.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선거를 예. 뺏겼다 이런 식으로 자기와 이렇게 이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네, 그 네. 결과가 뭐였냐면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 폭탄 50%를 때려버렸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다른 나라의 정치 상황을 가지고서 그걸 외교적으로 네. 써먹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과연 트럼프가 한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렇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한미 관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맞습니다. 이 모스탄 같은 사람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네. 것들이 트럼프 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모스탄이 방한을 한 것도 네. 일종의 한국에서의 이 동태를 좀 파악하기 살피고 위해서. 저는 일종의 뭐 보고서를 올리려고 이 사람이 왔나 하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예, 뭐 근데 네. 그것은 뭐 미국에서 그렇게 네. 하는 거니까 네.
모스탄만 듣지는 않겠죠.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네. 대통령이면은 제일 정보가 많이 모이는 거고 네.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조금 그런 게 마치 이 국내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거하고 해서 마치 막 엄청난 미국에서 구세주처럼 또 받아들이는 태도 그거는 네. 조금 좀 어색한데 예. 이런 것들까지를 감안을 해서 이재명 정부는 네, 미국 네,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런 트럼프 스타일도 감내할 것들은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우리의 외교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을 대사 후보로 지금 보고 있는가 예,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우리 정서 이를테면은 정책에 대한 조율 같은 것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은 네. 분들이 다 오늘 뭐 저희 조선일보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 정권은 친중 정권이다라는 인식들을 상당히 갖고 있을 게 갖고 있는 틀림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 어저께 공교로운 말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가. 예. 반미 자주파로서의 네. 반미 자주파들을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 네. 예. 김민석 총리가 그랬죠. 우리가 미국은 앞으로 관세 협상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우리나라의 한 14번째 자치단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예. 나 운동권이었는데 운동권들은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 52번째 그렇죠, 주를 그렇죠. 편입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피해의식으로 미국의 51번째, 52번째 주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발상의 전환할 때가 됐다. 미국을 우리의 14번째 자치 단체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단체. 뭔 단체로 말이에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을 이런 태도로 대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관세포탄 맞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네. 이런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은 네.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모스탄도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우리 대사 지정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 정치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약간 내정 간섭하는 거냐는 식의 왜냐면 브라질에 대해서 당장 브라질 그 선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게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보여졌거든요. 네, 네, 네. 반대로 똑같이 생각한다면 남한에 대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운동권이나 반미 자주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트럼프의 그런 태도나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여권 내에서 지금 인내심이 점점점 바닥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닌가. 네. 미국 이렇게 할 거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최소한 지지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내심을 전략적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총리 입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 총리 입에서 나온 거고 저 분명히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내심이 바닥 나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 모스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쓴 것처럼 뭐 둘이 감옥에 나가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을 소개하는 댓글을 소개해버리죠. 이런 패턴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저는 모스탄 그 교수가 또 마치 무슨 뭐 대한민국 우파의 무슨 구세주가 될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탄이라는 인물의 한국에서의 행적과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차분차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를 그러니까- 너무 숭배할 필요 없고 네. 그를 너무 악마화할 필요 없다. 네. 우리는 모스탄의 방안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지근님께서는 지금 트럼프는 자기 이름 팔고 다닌 사람 그냥 놔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저는 모스탄이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뜻으로 글을 써주신 것 같은데 정말 모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을 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네.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모스탄 들어왔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네. 보이는 태도가 예, 혹시라도 네. 미국에 네, 잘못된 신호를 네,
주지 않도록 네. 좀 신중하게 네. 정부와 여당이 네. 대응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